예, 아까 말씀하실 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변호인 의견서 40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이제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관련 진술 증거 대상자 목록 기재 중에서 국정원 관련 명단 8명 있는데요. 표 기재와 같이 증거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중에서 홍장원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보류합니다. 나머지 국정원 소속 인물들에 대해서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그리고 특검 제출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동학의 전화 통화 진술에 대해서도 증거 사용에 동의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이렇게 홍장원에 대해서 부동의하고 조태용에 대해서 보류하는 이유는 홍장원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홍장원의 진술을 탄핵하는 사실을 진술한 사람이 조태용으로서 상호 간 진술사에 관련이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특검이 구성된 이후 올 7월경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홍장원과 조태용에 대한 조사, 수사가 계속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조태용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조사가 이 사건 공수사실과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 기재된 각 진술의 일자로 확인되는 것 같이 검찰 특검 제출 증거 중에서 홍장원 조태용이 헌법재판소 증언 이후에 수사기관 진술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 오늘은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다음 길에 이루어져야 될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이 반대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증언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이 홍장원과 조태용에 대한 진술 조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특검에서 해당 수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특검이 제출하는 추가 증거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 준비를 위해서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여 증거 의견도 밝힐 것입니다. 특검에 제출을 요청하는 수사 자료는 아래 표에 기재된 진술인 이외에 국정원 소속으로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진술한 사람의 진술을 포함하고 특검에서 조사한 수사 자료는 물론이고 조사 시기를 불문하고 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사 자료로 특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관련 쟁점에 대한 증거조사, 증인신문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수사 자료가 이 사건에 선행하여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김현태에 대한 증인신문 무렵 김현태가 당시 기소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이 사건에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수사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 이미 명백한 부분은 제외하시고 홍장원의 진술 신빙성이라든지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제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제출되어야지 저희들은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태용에 대한 증거 인부도 마찬가지 논리로 현재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거는 증거 신청 안 하신 증거 중에 혹시 홍장원 씨 추가로 진술한 게 있으면 그거는 좀 연락 복사하고 싶으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요 부분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네, 서승만 검사입니다. 예. 네, 그 부분은 특검의 다른 수사팀에서 수사된 내용이므로 그 수사팀에서 판단할 내용이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반대 신문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형사소송 규칙상 반대 신문은 주 신문의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관련 자료는 모두 다 열람 등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문의 내용을 보시고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반대 신문하신다면 충분히 반대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좀 어떻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장님. 아니 제 말씀은 저기 그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단 추가로 뭐 불러서 조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 부분은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별건 사건으로 조사한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어느 건에 있습니다. 예. 그 아마 조태현 전 국정원장의 뭐 국정원 위반, 뭐 직무유기 그런 그러니까 것도 이 부분 사건이랑 관련이 없다는 취지신지 그걸 다른 여쭤보는 거예요. 별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그 부분 뭐 증거로 신청하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이 부분 뭐 추가로 증거로 신청할 게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열람 복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증거 공개 원칙으로 해서 검찰에서 누구를 조사를 했고 그것이 어떤 조사든지 간에 이 사람을 저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세울 때는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뷰만 했다면 모르지만 이거를 조서로 남기거나 어떤 그 서면이나 물증으로 남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원래 디스커버리 원칙에 의해서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 아니 근데 뭐 검찰 쪽 얘기는 뭐 A죄랑 관련 있는 걸로 쭉 한 게 아니라 뭐 B죄랑 관련 있는 걸로 뭐 물어본 거다 뭐 이런 취지시고 이 사건 A죄 관련해서는 증거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신청할 생각이 없다는 거면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 관련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조태용 씨 관련해서 뭐 지금 그 부분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 뭐 일단은 수사 기록 뭐죠 목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신 다음에 열람 등사에 보신 다음에 아 이게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보신 다음에 해야지 모든 내용을 아직 증거로 신청도 안 했는데 뭐 모든 내용을 다 이거 다 보여달라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예. 예. 아 그래요? 그거는 변호사님이 한번 제가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께서 보시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뭐 영장이 발부된 뭐 피의 사실 중에 위증이라는 부분도 있고 직무유기라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위증 부분은 조금 뭐 국무회의 부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뭐 하면은 뭐 좀 이 사건과 연관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직무유기로 돼 있는 부분이 홍장원과의 뭐 그 12월 3일에서 4일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해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피의 사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물론 지금 아마도 그 해당 조서는 지금 이 사건 수사 기록은 아닌 것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영 국정원장 사건의 수사 자료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사 기록 열람 등사 자체 가지고는 지금 이 사건 수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특검 측에 어쨌든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렇게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증인의 뭐 신빙성, 증언의 신빙성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 당연히 필요한 거면은 당연히 열람 복사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규칙에 의하면은 꼭 해당 사건이 아니라 관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왜 검찰 쪽 말씀이 조금 타당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냐면 너무 막연하게 지금 모든 거를 그 후에 조사한 거 있으면 다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해당 그 부분 사건에 증거 기록 목록부터 먼저 열람 복사해 보신 다음에 이거는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해서 특정을 해 주시면 그러면 특검 측도 이 부분은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관련이 없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지금 뭐 모든 거를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검찰 측에서 저희는 관련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또 그래 버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도 뭐 모든 것을 다 해달라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홍장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9일 날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 부분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10월 며칠인가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뭐 수사기록 목록 열람 등사 신청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확인되는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재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시죠, 대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해주면 또 법원에서 결정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 쪽에서도 그래야 뭐 이 부분은 이게 관련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보신 다음에 뭐 관련이 없는 부분이면 관련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면 이 부분은 저 제공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이제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 뭐 오늘은 당연히 뭐 반대 신문이 어려운데 그 일주일 만에 그 절차가 다 진행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아니 이 부분도 제 말씀인데 제가 자꾸 변호사님 말씀에 토를 대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검찰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신문에 대해서 반대 신문 하시는 데는 제가 보기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뭔가 추가로 돼 있는 게 있다면 정 필요하다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또 불러야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지. 이거 뭐 한 번 불렀는데 우리가 다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 못 물어봤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는데 다 안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딱 끊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게 제일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정원 씨 증인이시면 바로 좀 진행하죠. 예, 들어오시게 할까요? 그 사이에 검찰 측 주신문상. 예, 그 사이에 주신문상 지금 나눠드릴게요. 예, 증인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행히 일찍 오셔가지고 3시 반이 아직 안 됐는데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실 때 마이크 이렇게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찰 측 지금 증인 혹시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입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홍장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사전에 비밀 진술 허가 취득이나 뭐 관련된 내용 전혀 없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문제되는 거죠? 네, 비밀과 관련된 건 없고 뭐 알겠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예, 국정원 관계자라서 비밀과 조심해야 될 관련된 부분 거는 있으면 뭐 주신문에 있더라도 뭐 예, 예, 제외하면서 그 하도록 부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준비되셨으면 오늘 송성 검사님이 하실 거죠? 네, 서성광 예, 서성광 검사님이 하실 거죠?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일차장님 서성광 검사입니다. 그 시일이 좀 오래 지났지만 좀 기억나시는 대로 진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제가 이제 가급적 이제 전 호칭을
부르면서 질문할 텐데, 근데 간혹 피고인이라고 부를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 증인 국정원에서 근무하셨던데, 국정원 이제 증언법에 따르면 이제 재판에 나와서 증언하시려면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허가 관련 절차는 다 거치셨죠? 예, 직무 관련 진술 증언 허가서를 받아왔습니다. 아우 그럼 그거 제출을 좀 받을게요 지금. 예. 사전에 제출 안 하셔가지고 예. 잠깐만요. 예, 비밀 진술 허가 취득 관련해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록했죠. 예, 계속하시죠. 네. 혹시 이제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증인께서 국정원 재직 시 지득하셨던 뭐 비밀이나 관련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제외하시고 증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진정 성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 작성 조서입니다. 먼저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413번 6건 3,589쪽이야 검사 작성 2024년 12월 11일자 진술 조서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11일 증인께서 입원하셨던 병원에서 방문 조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증인 이날 조사 마치시고 현장에서 조서 내용 확인하시면서 증인께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모두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하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420번 7-7권 1949쪽이야 사법경찰관 작성 2024년 12월 15일자 진술조서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15일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조사를 다 마치시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모두 확인하신 다음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네. 예, 수사기관 제출 메모 등 문건 제시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 10권 5364쪽이야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6장입니다. 증인 검찰에서 방문 조사 받으실 때 증인께서 동의하에 증인의 통화 내역 그 다음에 증인의 어떤 뭐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이런 것들을 모두 캡처해서 제출하셨지요? 네. 예, 해당 특히 텔레그램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증인께서 직접 주고받으신 문자가 맞으신 거죠? 맞습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2번 10건 5370쪽이야 자필 메모 사진 촬영 출력목 5장입니다. 증인께서 작성하신 메모와 메모를 예, 사진 촬영을 허락하셔서 검찰에서 사진 촬영해서 확보한 자료인데 증인께서 작성한 자료 맞으시죠? 예, 제가 보유했던 자료입니다. 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3번 10건 5375쪽이야 자필 메모 스캔 출력적 6장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이걸 스캔한 촬영본인데 이것도 역시 증인께서 작성하신 메모가 맞으시지요? 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4호 등 순번 506번 26-7권 3083쪽이야 홍장원의 휴대전화 화면 재촬영 사진입니다. 증인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실 때 증인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시고 또한 메모도 보여주시고 그 촬영된 사진이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예, 특히 중간에 보면 메모와 뭐 문자 메시지 이런 촬영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증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거나 증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으신 문자 내역이 맞으신 거죠? 네. 7항입니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입니다. 순번 2304번 7-5권 1421쪽 카카오톡 출력물 각 한 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경찰에서 조사받으시면서 제출한 서류인데 한번 보시죠. 기억합니다. 네, 증인께서 보내신 문자 메시지가 맞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8항입니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입니다. 역시 증인이 박선원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진 그 문자나 이것들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순번 2305번 7-5권 1334쪽이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증인께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증인께서 아까 보여드린 메모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신 거 맞으시죠? 네. 동일 증거로는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311번이 있습니다. 구항입니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306번 7-5건 1335쪽 메모 사진 출력입니다. 역시 이제 증인께서 작성한 메모이시고 이 사진은 증인께서 직접 촬영하신 사진이 맞으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증인께서 증인의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 맞으시고요. 네. 예, 동일 증거로는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312번과 같습니다. 예, 10항입니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309번 7-5건 1340쪽 이하 고발인 제출 자료 등입니다. 역시 이제 순번 7번 8호가 똑같은데요. 증인께서 이제 박선은 국회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인데요. 증인께서 직접 주고받으신 게 맞으신 거죠? 네. 11항입니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314번 7-5건 1367쪽 이하 홍장원 통화 내역 및 메모지 출력물입니다. 역시 증인께서 증인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사진 촬영 허락하셔서 촬영된 사진이고요. 뒤쪽에 보면 역시 증인께서 작성한 메모 촬영 사진이 있는데요. 역시 이 메모도 증인께서 작성하신 메모가 맞으시지요? 네. 네, 13항입니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12항 다시 하겠습니다. 12항입니다. 11항은 증거 목록상 1366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1367쪽입니다. 추 이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2항입니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385번 7-6건 1689쪽 이하 공수처 수사관이 홍장원의 휴대전화를 촬영하여 확보한 홍장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메모 사진 출력물 7장입니다. 여러 수사기관이 이제 증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메모들을 촬영했는데요.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증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촬영한 사진이 맞으시죠? 네. 네, 그리고 증인께서 작성한 메모도 촬영된 것을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또 증인께서 또 보내신 김태효 실장에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인이 되시지요? 네. 다 증인께서 작성하시고 증인께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맞으시지요? 네, 13항입니다.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421번 7-7권 1971쪽 이하 홍장원 전화 및 메모지 촬영 사진 출력물 원본입니다. 역시 증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촬영 사진이 맞으시고요. 또 증인께서 작성하신 메모 촬영 사진이 맞으시지요? 네. 수사기관 조사 시 증인께서 이제 서명안서 작성하신 문건입니다. 이제 압수와 관련된 서류인데요. 한번 보시지요.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422번 7-7권 1981쪽 압수조서입니다. 예, 증인께서 이제 조사를 받으시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미 제출 압수조서를 작성하셨을 때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것이 맞으시지요? 네. 네, 15항입니다. 역시 피고인 같은 증거기록 순번 2424번 7-7권 1984쪽 이미 제출 원본입니다. 역시 이미 제출 과정에서 증인께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명하고 작성하신 서류가 맞으시지요? 네. 네, 16항입니다. 같은 피고인 증거기록 순번 2426번 7-7권 1986쪽 이하 소유권 포기서 원본입니다. 증인께서 이미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읽어보시고 증인께서 서명하신 서류가 맞으시지요? 네. 그 17항. 주소 부분이나 이런 건 좀 안 나오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17항 같은 피고인 증거기록 순번 2427번 7-7권 1987조 전자정보 확인서 원본입니다. 역시 증인께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명 무인 찍으신 서류가 맞으시죠? 네. 네. 증인 일단 잠깐만요. 일단 요 중계 지금 되고 있는 거 중에 조금 앞서류 한 두세 개 정도의 주소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블러 처리를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증인 그
앞서 이제 저희가 진정성립 확인 과정에서 메모라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다시 뭐 한번요. 명단을 작성한 메모 이게 아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제 헌법재판소 증언하실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금부터 몇 가지 좀 여쭈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차근차근 여쭤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정의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정성립 제9항 14망 중 메모 촬영 사진과 진정성립 4, 5, 6, 11, 12항 중 메모 촬영 사진을 제가 동시에 좀 띄워 드릴게요. 이렇게 메모라고 되어 있으나 이제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좌측에 있는 진정성립 9, 14망의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면 16명, 14명, 16명 부분이 이제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에 4 내지 6항, 11, 12항의 경우에는 14명의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 16이 삭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메모가 지금 수사기관에 경찰, 공수처, 검찰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메모 작성 경우에 대해서 지금 찬찬히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먼저 18항입니다. 진정성립 9항 관련해서 즉 이제 14명과 16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메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이 메모는 비상계엄 당일 증인이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라고 제가 약칭하겠습니다.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여인영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메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다만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네. 그때 작성된 게 원본은 아니죠. 예, 제가 메모가 조금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나눠서 가필하신 부분까지 이제 나눠서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네. 혹시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 듣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메모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메모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메모 이전에 증인이 비상계엄 당일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증인의 자필로 쓴 메모, 요걸 1차 메모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원 이제 간부회의 직전에 증인의 지시에 따라 이제 1차 메모를 토대로 증인의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 이걸 2차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1, 2차 메모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지금 보시는 이 메모를 말합니다. 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증인이 같은 보좌관에게 기억에 의존해서 2차 메모, 이게 두 번째 메모를 한번 작성해 봐라 라고 해서 작성된 메모이죠. 요거를 이제 3차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이 3차 메모에 증인이 다른 필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사후 가필한 메모이죠. 네.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메모는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작성된 메모인데 증인의 보좌관이 작성한 부분도 있고 증인이 작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이걸 나눠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4항입니다. 지금 이 메모 중에 지금 좀 색깔이 좀 선명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파란색 필기구, 조금 이제 파란색 필기구에 조금 두꺼운 이 필기구 부분, 즉 이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권순일 삭선된 부분입니다. 정창래 전 헌법재판관 이 삭선된 부분이요.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밑줄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2명 화살표 없는 양과로, 그다음에 김명수, 김민우, 노총위원장, 권순일, 이게 파란색으로 작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증인의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검은색 조금 상대적으로 얇은 필기구로 작성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그다음에 14명, 16명, 네, 요거는 이제 밑줄 포함입니다. 김어준, 조국, 그다음에 김민우 이름 옆에 이응을 하나 붙인 거, 그다음에 화살표 양과로,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별표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밑에 별표 검거를 요청, 괄호 열고 위치 추적과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박찬대, 정창래 이름에 표시된 동그라미, 이 부분은 증인이 직접 가필한 그게 맞으시죠? 네. 요때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증인이 가필한 것을 제가 이제
1차 가필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쭤볼게요. 네. 자, 증인 1차 가필한 이 메모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선원에게 제공한 적도 있으시죠? 네. 이제 언제 어떤 경우로 요 사진에 촬영된 메모를 제공하시게 되신 건가요? 다시 한번요. 박선원 의원에게 언제 뭐 어떤 경위로 요 1차 가필된 메모를 제공하셨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에 그대로 나오죠. 먼저 궁금하다는 확인을 물어봤고 네. 거기에 또 답한 겁니다. 재판장님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근데 카톡 내용을 아직 재판부를 못 봐가지고 네.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만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언제 어떤 경위로 제공한 것인가요? 제가 12월 6일 날 정보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당시 정보위 간사였던 박선원 의원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 항의 방문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민주당에 있는 김병기 의원이 대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박선원 의원이 본인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6일 날 했던 몇몇 가지의 내용들을 카톡으로 회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의 말씀은 원래 2024년 앞으로도 질문 드리겠지만 2024년 12월 6일 정보위에 가서 이제 비공개 면담을 하실 때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간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다른 일정으로 다른 의원이 참석하셨고 그 후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정보위 간사 자격으로 증인에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보길래 해당 내용을 설명하면서 방금 보여드린 1차 가필 메모를 카톡으로 보내드렸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박선원 의원에게 그 내용을 보낼 때는 이미 12월 6일 이후에 언론 등을 통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들이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네, 18-8항 생략하겠습니다. 19항입니다. 진정성립 제4항 관련해서 이제 다른 앞서 보여드린 다른 메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증인은 1차 가필 이후 2024년 12월 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우측 상단에 보시면 16명 부분을 삭선하고 14명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셨는데요. 이걸 2차 가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양정철, 조혜주를 추가 기재, 이걸 3차 가필이라고 할게요. 좀 복잡하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3차 가필 하시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서 검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서 검사님이 저한테 오른쪽에 있는 14, 16을 보고 14명이에요? 16명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14명인 것 같습니다 하고 16을 쭉쭉 지은 거 그때 보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일단 제가 차차 여쭤볼게요. 네. 아무튼 수사를 기관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사 받으시면서. 예, 그날 네, 알겠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번 좀 차차 여쭤볼게요. 그 2024년 12월 11일 오전경에 이제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셨고 오후에 검찰에 방문 조사를 받으셨죠? 네. 자, 19-2항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가 확보한 메모 사진에도 저기 14명 부분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16명 부분이 삭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촬영한 사진도 이렇게 그 14명 부분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16명 부분은 14명 부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16명 부분에는 삭선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차 가필하셨다는 양정철, 조혜주라는 것은 안 보이거든요. 혹시 증인 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4명 부분 동그라미, 예. 그다음에 16명 삭선 이거는 언제 어떤 경위로 하시게 되신지 한번 12월 말씀해 11일 주시겠어요? 날은 공수처 조사가 있었지만 공수처에서는 일체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어떠한 증거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마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았을 거로 생각되니까 공수처에는 그 자료를 제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2차 가필이었던 12월 11일 전에 있는 내용이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잠시 진술 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어, 일단은 재판장님 기억나는 허락을 대로 받으시면 말씀. 검찰에서 일단 기억나는 조사받을 때는 12월 10일이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가필한 내용이 그러니까 2차 가필된 내용이 그 다음번에 받은 경찰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하면 네. 증인의 기억으로는 2024년 12월 11일 이제 검찰 방문 조사 때 14명의 동그라미하고 16명분을 삭선을 했고 네. 그 전에 조사를 받았던 공수처에서는 이 메모를 촬영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 확보했다는 사진은 아마 증인께서 검찰 조사 시에 이제 수정했던 가필했던 이 똑같은 메모를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 오래된 일이니까 증인이 뭐 일정한 메모를 갖고 그 진술하는 것은 뭐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할 수는 있는데요. 진술 조서를 좀 갖고 계시면서 진술 조서를 보시면서 진술하는 건 좀 증언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갖고 계시고 어떤 것을 보조 장치로 보조를 삼아서 진술하는지 저희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지고 오신 거 좀 쌍방이 다 보셔도 될까요? 검사님이랑 변호사님께서. 제가 그럼 며칠 전에 주무관 오늘 재판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란 특검에 자료 제공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 제가 진술했던 진술 조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변호인이나 오셨다는.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진술 조서 내용과 동일할 것으로. 아니 뭘 잘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편도 한번 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거니까 검찰 측도 한번 보여주시고 변호인 측도.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셔도 되고. 한 1년 전 얘기라서 상당히 그 숫자라든가 날짜들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시죠. 그럴 때는 미리 말씀만 해주시고 한번 확인해서 얘기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면은 쌍방 의견 들어본 다음에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진술 조서를 보고 증언하는 예는 좀 보지 못했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시지 말고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시고 그 숫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다 또 메모 막 해갖고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꼭 뭐 만약에 꼭 보셔야 되겠다면 미리 말씀을 좀 주시고 상대편들한테 여쭤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하시죠. 네. 증인 현재까지 증언하신 내용 중에 진술 조서 보시고 대답한 건 없으신 거죠? 네. 그런 건 없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봤기 때문에. 계속하시죠. 19-4항 하기 전에 하나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어쨌든 이 14명 부분의 동그라미를 치고 이제 16명 부분 삭선, 이렇게 제가 2차 가필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2024년 12월 11일 오후경 검찰의 방문 조사 때 가필했던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19-4항은 조금 바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이제 이 2차 가필된 것에다가 양정철, 조혜주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 기재 3차 가필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 가필하셨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아마 12월 11일 검찰 조사 때거나 아니면 그 전후인 것 같습니다. 이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생각이 안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뭐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고 이분이구나라는 생각에 그 이름이 나서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항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본 이제 메모 작성 경과를 보면 이게 증인의 보좌관은 증인이 최초 직접 작성한 1차 메모를 대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증인이 3차 메모 내용을 확인한 다음 증인이 가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으로 결국엔 증인이 작성한 메모로 봐도 무방한가요? 제가 최초에 작성했던 1차 메모에 동일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부자관이 가필한 부자관이 정서한 거 이후에 제가 통화 내용으로 기억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그 위에다 가필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 중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이제 분류했던 1차 내지 3차 메모, 그다음에 1차 내지 3차 가필 등 이제 메모가 일부 수정되긴 하셨는데요. 각 메모에 기재된 이름, 이제 명단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건 동일한가요? 아니면 각 메모마다 버전마다 조금씩 달랐나요?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일한 명단은 동일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자, 증인께서는 25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2024 헌납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증인에서 증언하신 적 있으시죠? 네. 한번 제시하면서 주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증인께서 이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거라고는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 뭐 가필이나 뭐 메모를 대필시킨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예, 지금도 동일합니다. 증인의 이 말씀의 취지는 증인이 뭐 이 증거법적으로 이 메모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증인께서 그 당시에 증인의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최대한 사실대로 메모를 작성, 보완했다. 이 말씀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21-항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증인에 대한 이제 검찰 방문 조사 중에 이제 검사가 증인에게 이 메모 자체를 좀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증인께서 이제 사진 촬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셔서 사진 촬영의 방식으로 메모가 제출되었죠. 네. 메모 제공 당시 뭐 증인이 임의로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 맞으시죠? 네. 네. 이제 메모 관련해서는 다 여쭤봤습니다. 네. 예, 일단 여기까지 진정성님 관련해서 뭐 다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 조금 전에도 증인께서 증언하셨지만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메모 중에 실제로 증인이 작성한 부분은 얼마 없고 나머지는 뭐 증인의 뭐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 성립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할 때 모든 문서를 이제 다 자기가 막 일일이 다 치진 않고 초안이나 초고를 작성을 지시한 다음에 본인이 내가 지시한 대로 맞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거기다 내가 빠진 게 있으면 뭐 가필했다.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본인이 작성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예. 변호사님 말씀 듣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 그 직접 작성했다라는 예. 그 증인이 작성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증인으로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문서를 초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작성한 사람. 그러니까 그 취지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헌재 재판도 다 탄핵 심판도 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보좌관을 법정에 와서 그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뭐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또 그걸 냈거든요. 지렁이 글씨 같은 걸.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어떤 문제가 있네? 모니터 때문에 잘 안 나오나 보죠?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1차 메모, 그 헌재에서 작성했었다는 그 1차 메모를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랑은 약간 상관없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아주 다. 지금 결국 본인이 작성하게 해서 했다. 근데 나중에 그 신빙성 때문에 그 작성하게 한 그 누구 부하를 아까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를 따로 뭐 증인으로 부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지금 내가 불러줘서 이렇게 작성하게 한 후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가? 예. 예, 저희가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 예, 엄밀히 보면은 지금 그 작성자가 저희가 말하는 그 보좌관 작성 부분의 작성자는 저희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부분은 지금 출처 불명의 문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로 채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할 무슨 수밖에 말씀이신지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증인이 그렇게 작성하신 것 자체가 맞다면 그건 진정성립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쭤본 건데 지금 변호인들 말씀하시는 건 그 경위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한 후에 그게 맞다면 그게 맞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맞다. 지금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추가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있을 때 예. 그 증인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저희들 반대 신문에서 그럼 누가 작성했느냐 보좌관의 구체적인 성명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성명이나 이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저 그래서 무슨 우리가 말씀인지 확인한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본인이 직접 그 누가 있는지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할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아니, 이제 검사님 저 무슨 말씀인지 제가 100%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경위 자체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서검사님. 네, 특검 측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뭐 사실상 보좌관이 대필한 부분이지 실질적인 작성자는 이제 증인이라는 점을 저희가 앞에 진정선입부에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이제 직원 관련 부분은 직원의 어떤 그 직책이나 성명은 이제 비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서 밝히지 않았던 것이지 경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증인께서 이제 이 대필했다는 보좌관의 어떤 신분 사항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사실상 이제 이거는 작성자라고 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작성자라고 보기는 힘들고 실질적인 작성자, 그러니까 그 문서의 어떤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성자로 봐야 되지 재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이제 보좌관이 대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인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 가필까지 해서 완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의 작성자는 증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증거로 채택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제 특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메모 부분 예. 네, 저희 뭐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보기엔 말씀드리면은 지금 네. 양쪽 말씀 다 들었으니까 이 부분 증거에 대해서는 약간 첨예한 의견이 있으시니까 반대 신문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이 메모 부분은 반대 신문 하시는 거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뭐 그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실 기회를 지금 못 가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보고 증인 진술이 그 부분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하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메모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이 메모를 작성한 그 보좌관의 진술서 내지는 이 작성자의 이 메모 작성 경위가 진술된 진술서의 진술 조서조차도 지금 이 사건의 기록의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태용 내지는 홍장원 그 증인의 그 추가적인 진술 조서 부분도 저희가 수사기록 추가적인 등사를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있다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보류하는 걸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증거로 채택하고.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8-2항인데요. 18-3항입니다. 예? 증인이 보좌관에게 이렇게 예. 지시했습니다.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해 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보좌관의 기억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리고 대부분의 기재 부분이 파란 부분은 보좌관이 작성해요. 이게 어떻게 증인의 작성 문서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나중에 반대 신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메모 부분 정확하게 증거 순번이 서검사님 이 메모가 정확하게 증거 순번이 진정선이 9항, 9항이랑 13항 부분이죠? 4에서 6항, 9항, 11항, 12항, 13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또 그렇습니다. 중복된 게 네. 있어요. 그럼 네. 일단 이 부분은 다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일단 이 부분 빼고는 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관님 9항 부분 그냥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9항 부분, 13항 부분, 4, 5, 6항 부분, 그 다음에 11, 12항 부분 여기만 일단 보내놓고 반대신문 하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증거 채택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호인들께서도 뭐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반대신문 하신 다음에 이게 증명력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증거 모두 채택하고 다음 질문 쭉 물어보시기 전에 조금 쉬었다 갈까요? 그럼 차라리 왜냐하면 물어보신 다음에 좀 이따가 쉬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됐는데 4시 15분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께서 잠깐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지금처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4시 15분에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